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겁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렸고 유가와 금리 부담이 다시 올라왔으며 국내 시장도 장 초반부터 아래로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6,500선마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고 버티지 못한 개인은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공포를 딛고 3%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장중에 심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심연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던졌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금 저점 매수 전략이 다시 나오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삼성전자 투자자는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나눠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떤 조건에서 열릴 수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은 공포에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저점에 받았습니다. 급락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회복했고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 정도 개인 매도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기보다 공포 매도와 손절, 반대 매매, 레버리지 청산이 섞인 물량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의 구분보다 누가 강제로 팔고 있고 누가 조용히 받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포 물량이 한 차례 크게 쏟아졌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바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골드만삭스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 급락을 반도체 업황이 구조적으로 꺾였다는 신호라기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디레버리징이 낙폭을 키운 수급 충격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한 것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갑자기 무너져서라기보다 기계적 매도와 레버리지 청산이 주가를 더 깊게 밀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매도가 다시 본주를 누르고 본주 하락이 다시 ETF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겁니다. 삼성전자의 본질이 하루 만에 크게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하락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전략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무조건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한 수급 충격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적 전망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실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가격과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중 저점을 지키며 손바뀜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이 네 가지 중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중 급락 후 반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왔으며 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기 바닥을 단정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포 매도가 한 차례 정리됐다는 힌트는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완벽한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은 수급의 성격이 바뀔 때 먼저 드러납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을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 곧 가격이 급락하는 것 아니냐,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공급 과잉이 오는 것 아니냐, AI 투자가 너무 커져서 빅테크가 결국 속도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SK증권은 이 흐름을 과거 사이클의 문법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상승률 둔화가 피크아웃 신호였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제가 다릅니다. 공급 부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AI 수요도 강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 즉 LTA가 늘어나면서 가격과 물량의 가시성도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다고 해서 바로 가격 급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D램 가격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만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높은 이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업황의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모멘텀이 핵심이었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 피크아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HBM과 서버용 DRAM, DDR5, 기업용 SSD처럼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커지고 고객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이익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이 이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지금의 급락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강한 실적을 냈습니다. 메모리 호황이 실적을 견인했고 범용 D램과 서버용 D램,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실적에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HBM에서 고객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낸드와 기업용 SSD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하반기 이익 전망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조건부 분할 매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보면 시장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받았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진짜 반도체 반등이 시작된다면 돈은 대형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PSK, 리노공업 같은 장비주들이 일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살아날 때 장비주와 소부장,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돈이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본주만 오르고 주변 밸류체인이 약하면 반등의 힘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장비주, 소부장, 전력기기가 함께 움직이면 시장은 AI 반도체 수요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장 초반과 장 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담는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다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뉴스 제목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을 왜 권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코스피 선행 PER은 금융위기 저점 수준보다도 낮은 5배대로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PER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공포가 극단으로 커진 장에서는 싼 주식도 더 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이미 금융위기급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와 기업 실적이 금융위기만큼 무너졌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을 내고 있고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AI 투자도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은 공포가 과도하게 반영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기업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급이 가격을 과하게 밀었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수급의 손바뀜입니다. 오늘 개인은 대규모로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판다고 무조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락장 속에서 개인의 공포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가며 지수가 장중 저점에서 회복되는 장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수급이 바뀌면 주가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개인이 버티다 못해 던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크고 장중 저점이 지켜지며 종가가 회복된다면 단기 반등의 기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포만 볼 자리는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업황 논리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급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SK증권의 표현처럼 가격 상승률 둔화와 가격 방향 전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며 AI 시스템 구축에는 여전히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AI 투자가 무조건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서 투자 효율성을 따지는 국면으로 넘어가더라도 메모리는 빠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AI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더 좋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과 고부가 D램, 기업용 SSD는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을 푸는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에서 고부가 메모리 비중을 늘리고 LTA를
관리를 통해 물량과 가격 가시성을 높인다면 이 지속성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은 이 지속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네 번째 근거는 반도체주에 대한 재진입 수요입니다. 최근 반도체주는 급격히 밀렸습니다.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과 차익 실현, 피크아웃 공포가 겹치며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쏠림 부담이 줄어든 만큼 좋은 이벤트가 나오면 재진입 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케이펙스 가이던스가 유지되거나 상향되고 ASML과 TSMC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확인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반도체가 끝났는지를 보는 구간이 아니라 반도체를 다시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지 보는 구간입니다. 오늘의 장중 반전은 그 첫 번째 힌트일 수 있습니다. 확신은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매수 가능 가격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와 조건을 나눠 접근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심 가격대는 25만원에서 26만원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26만원 선을 회복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이 구간은 1차 분할 매수 관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추격하기보다는 장중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26만원 안착이 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격대는 23만원에서 24만원 구간입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흔들리며 삼성전자가 재차 조정을 받는다면 이 구간은 과매도 재진입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코스피 6500선 지지 여부와 외국인 매도 강도 둔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21만원에서 22만원대입니다. 이 구간은 추가 충격이 나올 때를 대비한 방어적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온다면 공포는 훨씬 커지겠지만 기업 실적 전망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강한 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7만원에서 28만원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추격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장중 저점에서 반등한 뒤 다음 거래일에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 투자자들은 다시 조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27만원, 28만원대로 올라가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장 후반까지 버티며 반도체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된다면 추가 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만 강하고 오후에 밀린다면 추격은 위험합니다. 저점 매수 전략은 낮은 가격에서만 사는 전략이 아닙니다. 수급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나눠 사는 전략입니다. 즉 25만원대는 가격 매력 구간이고 27만원대 이후는 수급 확인 구간입니다. 가격과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목표 가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목표가는 예언이 아닙니다. 조건의 결과입니다.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가 30만원에서 35만원대 회복을 먼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재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와 레버리지 청산 충격에서 벗어나며 빠진 만큼 일부 되돌리는 그림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40만원대 중후반에서 53만원 안팎의 재평가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I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고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 전망이 살아있으며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만원 전후에서 그 이상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가 HBM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용 SSD와 낸드 수익성 개선, 파운드리 정상화 기대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즉 목표가는 숫자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상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보려면 삼성전자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35만원대 회복에 그칠지 53만원대 재평가로 갈지 60만원 이상 강세 시나리오로 열릴지는 반도체 밸류체인의 움직임이 같이 말해줍니다. SK하이닉스가 버티는지 삼성전기가 회복하는지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PSK 같은 장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돈이 확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급락 후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는 대형주보다 소부장과 낙폭과대 실적주가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이런 장중 수급 확산을 어떻게 체크하고 무리한 추격 없이 어떤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는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유자분들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장중 급락을 딛고 반등했다는 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는 점, 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유자는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체력, AI 수요, 하반기 이익 전망, LTA 확대, 고부가 제품 비중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논리가 살아있다면 25만원대 전후의 흔들림에 전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단기 반등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다음 거래일에도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26만원 선을 지키는지, 장 후반에 밀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물량은 논리로,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싱글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절대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점 매수 전략은 몰빵 전략이 아닙니다. 분할 전략입니다. 1차는 25만원에서 26만원 구간에서 수급이 확인될 때 소량입니다. 2차는 23만원에서 24만원 구간이 열릴 경우 코스피 6,500선 지지와 외국인 매도 둔화를 확인하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차는 21만원에서 22만원대 추가 충격 구간이 온다면 실적 전망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장기 물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곧바로 27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추격보다는 눌림과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좋은 종목도 진입을 잘못하면 오래 마음고생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가격과 좋은 기준이 함께 필요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오늘 반등을 보면 조금 안심되면서도 다시 빠질까봐 불안하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반등했다고 바로 전부 던지는 것,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 무조건 더 사는 것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물량을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끝까지 가져갈 핵심 물량. 둘째, 반등 시 줄일 물량. 셋째, 조건이 맞을 때만 평단 조절을 검토할 물량입니다. 평단 조절은 26만원 회복만 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장 후반까지 버티며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돈이 확산될 때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 없는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가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반등은 끝이 아니라 저점 매수 전략을 검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장은 장중 심연까지 내려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며 반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급락의 성격을 반도체 업황 붕괴보다 레버리지 ETF 청산과 수급 충격으로 봤고, SK증권은 가격 상승률 둔화만으로 메모리 피크아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의 본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수급이 가격을 과도하게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공포로 던질 구간이 아니라 가격대와 조건을 나눠 저점 매수 전략을 준비할 구간입니다. 다만 무조건 매수가 아닙니다. 분할, 확인, 수급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26만원 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며칠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코스피가 6,800선 안착을 시도하는지 6,500선까지 다시 흔들리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반도체 소부장과 장비주로 돈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AI CAPEX 가이던스가 유지되거나 상향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HBM과 기업용 SSD, 낸드 회복 관련 뉴스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 없이 삼성전자를 보면 호가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같은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ETF 청산, 외국인 수급 전환,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 LTA 확대, AI CAPEX, 삼성전기와 소부장 확산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개인의 공포 매도와 외국인 기관의 저점 매수가 동시에 나온 장에서는 장중 수급의 방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장중에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고 오후에는 반도체가 지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며 26만 원 선을 회복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돌아섰으며 개인은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이 장면은 공포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장면입니다. 저점 매수 전략을 번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급으로 낮아졌습니다. 둘째, 급락의 상당 부분은 레버리지 청산과 기계적 매도 성격이 강했습니다. 셋째, 메모리 피크아웃을 단정하기에는 AI 수요와 LTA, 공급 부족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넷째, 외국인과 기관이 공포 물량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략은 분명해야 합니다. 25만원에서 26만원은 1차 확인 구간, 23만원에서 24만원은 과매도 재진입 구간, 21만원에서 22만원대는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구간입니다. 목표 가격은 보수적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40만원대 중후반에서 53만원 안팎,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만원 이상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건의 결과입니다. 외국인 수급, 하반기 이익 전망, AI 메모리 수요,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단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하며 나눠 들어갈 자리입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